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8월 적중 예상 특강을 가져왔고요. 우리 또 역시 문제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시간은 8분 30초 정도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는요, 소위 구나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빈칸 위치에 따라 우리는 접근법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소위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나 내지는 이제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저희가 답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새로운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장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제나 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쪽에 보니까 결국은 쭉 보니까 뭐겠습니까? 상세 설명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6,000명 사람들을 이제 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연구자들은 소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느냐? 환경이 play a role이죠.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뭐에 있어서 역할을 하더라? 바로 이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또 이제 자세하게 또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요, 종종 연관되어집니다. 누구랑? 행복한 감정이랑요. 그런데 어디 사이에서? 춥고 우울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종종 행복한 감정과 연관이 되어지지만, 따뜻하거나 또는 뭡니까? 햇빛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상세적인 정보를 보셨을 때 바로 이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환경이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는 지역에 따른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뒤쪽에 보셔도 또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 중 80%, 또 역시나 뭐겠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이 80%의 사람들은 또 이 노란색이란 색깔이 본인들을 좀 행복하게 느끼게끔 해준다 라고 하지만, 우리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또 장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6%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숫자가 또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상승률 보니 결국은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환경이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소위 사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결국 이제 주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어떻게 사람들은 색깔이 좀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뭐에 따라서요?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제나 요지, 그리고 정확히 뒤쪽에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주제 요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어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보기에 있는 연결을 확인을 하실 때 뜻의 확인이 아닌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다. 자, 먼저 우리 보시면 indeed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뜻적으로는 뭐 참말로, 정말로라고 하지만 이 아이의 프레임은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보완, 보충이 될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인 느낌의 문장이 뒤쪽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번에 보시면 therefore입니다. 우리 therefore는 뜻적으로는 그러므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프레임, 원인과 결과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C번에 보시면 to that end입니다. 자, to that end 내지는 to this end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 이를 뭐 위해서의 뜻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 BC는 좀 같은 프레임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D번에 보시면 if so죠. 만일 그렇다면 뭐 이런 표현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앞뒤 문장을 한번 보고서 답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앞뒤 문장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때는 지문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흐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윤이죠. 그런데 누구의 이윤이냐? 전 세계적인 가구 유통업체인 세디마의 이윤이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10%가 좀 떨어졌답니다. 자, CEO에 따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이렇게 이윤이 떨어지게 된 거는요. 바로 뭐 때문이다? 자, 우리
가게, 뭐 우리 회사가 소위 이제 상당한 좀 투자를 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에 있어서 온라인 사업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좀 투자를 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됐고 소위 이제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즉 비용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순수익이 따졌을 때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 판매가 저조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을 하고 뒷문장을 봤더니 자, 이 회사의 수익이요. 실제로는 증가했더라는 거죠. 바로 어디에서요? 소위 매장을 기반으로 한 내지는 온라인 사업에서 각각 어떻게 2%, 그 다음 9%였던 이런 수익이 상승이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앞뒤 문장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 아까 보시면 우선 첫 번째 indeed. 참말로 정말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보완, 보충, 좀 더 살붙이는 느낌의 문장이 나온다. 바로 이때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부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소위 이제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용이 늘어서 소위 이제 어떤 이런 수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시면 실제 판매 수익은 늘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쪽에 나와 있는 소위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 보충의 내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갈 수 있는 소위 연결은 뭐가 될 거나 indeed가 되겠죠. 소위 우리가 BC처럼 이렇게 소위 원인과 결과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 내용 때문에 뒷내용 벌어진 거 아니고요. 뭐 만일 그렇다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때 우리가 프레임으로 좀 갈 수 있는 거는 소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좀 살을 붙인 느낌의 문장이 좀 나왔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답은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우리가 이제 A, B, C에서 고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리포 파치니가요. 소위 발견했다. 그런데 뭘 발견했느냐? 바로 이 콜레라를 야기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기 전에는 바로 이 원인적인 부분을 뭐라고 믿었냐 하면은 바로 이제 오염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으로 쭉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 문장을 딱 보니까 우리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바로 필리포 파틴이라는 사람이 이 콜레라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 소위 박테리아를 발견하기 전에는 바로 이 원인을 뭐라고 믿었냐 하면은 오염이다 라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콜레라의 어떤 이런 원인적인 부분을 과거에는 이제 오염으로 믿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쭉 얘기를 좀 이어줘야 되겠죠. 이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쓰레기, 그 다음에 폐기물이죠.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될 거고요. 주기적으로 강에 버려지게 된 쓰레기와 그 다음 폐기물 같은 것들이 소위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뭐에 대한 원인으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보니까 뭡니까? 이 도시 내에서 죽은 이 수천 명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원인적인 부분으로서 소위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결국 이제 콜레라로 연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 콜레라의 어떤 원인을 소위 이제 오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RBG나 또는 웨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뉴욕에서는요. 소위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었냐 또는 뭘 설치했느냐. 소위 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했다는 거죠. 바로 뭘 하기 위한? 오염을 좀 억제하기 위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좀 더 부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 바로 이 도시, 여기서 이 도시라는 건 뉴욕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딤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장 감염의 어떤 이런 치료책으로서 여겨졌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 장 감염에 대한 어떤 이런 치료책으로서 여겨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냐? 아, 오염이 소위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정부 청사입니다. 정부 청사가 소위 폐쇄가 됐다는 거죠. 웬 뭐 했을 때 바로 이 강에 있는 어떤 이런 냄새 같은 것들이 워낙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냄새가 상당히 휩쓰는 어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냄새가 좀 보면 좀 뭐 고약한 냄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정부 청사가 문을 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위 콜레라의 어떤 이런 원인적인 부분이 오염이다라고 믿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병의 원인을 오염으로 봤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지 않은 게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A번에 보시면 소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적인 부분으로 소위 쓰레기, 폐기물 얘기하고 있죠. 병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을 오염. 또한 B번에 보시면 바로 그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소위 하수도 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 또한 C번에 보시면 장 감염의 어떤 이런 치료책으로서 바로 도시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것.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건 결국 뭐였습니까? 오염을 없애겠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 말은 오염을 역시나 어떤 병의 원인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병의 어떤 원인을 소위 뭐로서 오염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D는 소위 어떤 이런 병의 원인적인 부분을 오염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이를 쓰는 것보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을 우리가 푸실 때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 어떤 병의 원인으로서 지금 오염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병의 원인과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D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다음에 답은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는요.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correct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뭐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거냐? 아니면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해볼 거냐. 사실 이제 지문을 보고 보기를 볼 경우에는 이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기를 보셨을 때 이게 맞다 틀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보기를 보고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과 비교 대조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좀 덜 걸릴 수가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셔야 할 거는 저희 탭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사실 찾기가 쉬울 수가 있겠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소위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간이 상당히 또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소위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보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루즈는 2주 동안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니 우선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며칠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2주가 아니라 정확히 며칠입니까? 7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진행이 아니라 7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크루즈 여행은요. 뭐가 있느냐? 7곳의 유럽 도시의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유럽 도시 7곳을 방문한다라고 하지만 자, 지금 보시면 이 크루즈를 통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뒤쪽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틀간 3곳을 방문하게 될 거다. 바로 어디냐? 로마나 폼페이, 레진, 니스, 바르셀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7곳의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틀간 3곳을 방문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또 뭐다? B는 안 될 거다. 자, 그 다음 우리 C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크루즈 여행은요. 소위 낮에 소위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여행 또는 항해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나 봤더니 바로 그 뒤쪽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크루즈 여행은요. 바로 뭡니까? 밤에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소위 승객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도시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롯이 언제만 이동을 할 거냐? 밤에만 이동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희가 C번에서 보셨던 소위 낮에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답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마지막 D번에 보시면 해안 여행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해안 여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봤더니 자, 우리 해안 여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과연 이 크루즈를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문의에 대해서 물론 우리의 어떤 이런 크루즈가 사실은 어쨌든 뭐 상당히 접근 가능할 수 있다. 즉
즉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탑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과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위 해안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바로 뭐다? 해안 여행을 제공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위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해안 여행을 할 수 있을까는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D번에 보시면 해안 여행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문제를 낼 수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렉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표현을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추론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소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줘야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또는 통념의 근거가 돼서 추론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또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추론한 걸로 끝나야지 또 그 추론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2, 3차 추론을 가시면 안 될 거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문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체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0년 이상 동안 이 논쟁을 좀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도시 주민들이 도시 계획을 이제 승인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어떤 계획이냐? 새로운 다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이 도시 계획을 승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다리는요, 예상되어져요. 뭐 해줄 것으로 예상되느냐? 바로 이 통근 시간을 좀 줄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이 다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되게 됨에 따라 바로 이 도시는요, 바로 이제 뭘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거냐? 바로 이 건설에 대한 어떤 이런 입찰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600만 달러의 어떤 비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이런 판매세를 통해서 좀 커버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통근자들은요 아마 이 새로운 다리를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한 18개월 후에는 아무래도 이 새로운 다리를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 건설회사죠. 즉 다리의 건설회사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답 뭐겠습니까? 답은 A번이 돼줘야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은 아까 보시면 우리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다? 계획이 승인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뭐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공사의 어떤 입찰을 받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아, 이 다리를 짓는 건설회사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다리는요, 처음 보트 가결이 됐다. 거의 30년 전에. 자, 우리 30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잠깐 아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동안 논쟁을 벌였던 거지 30년 전에 이 다리에 대한 어떤 이런 건설 어떤 그런 계획이 가결이 된 부분은 아닐 거다. 자, 그 다음 우리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다리가 결국 이제 줄여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통량을 줄여줄 거다. 자, 우리 교통량을 줄여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통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다리 건설을 통해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이제 통근 시간을 좀 줄여줄 거다. 통근 시간을 줄여준다는 말과 교통량을 줄인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D번에 보시면 바로 이 건설 비용은요 오롯이 다 완전히 18개월 안에 다 소위 지불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만 한 18개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18개월 후쯤에 이제 이 새로운 다리를 좀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지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런 히든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소위 이제 답이 될 수 있고 또한 지문에 나와 있지만 좀 다르게 좀 설명되어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답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론은 반드시 뭐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6, 7번 문제, 우리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다.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지문 자체를 다 보지 않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형별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지금 correct. 그래서 요런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심 소재에서 출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앞쪽 내용을 통해서 대략적인 중심 소재를 좀 파악하시고 나서 그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취합한 후 과연 주제 요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 또 7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까도 연습했었지만 correct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제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기븐의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로마 제국의 어떤 이런 쇠퇴와 몰락의 역사라고 하는 이 6권짜리 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책이 바로 주고 있습니다. 뭘 주고 있느냐? 견해를 좀 주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견해냐? 소위 상황입니다. 즉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런데 뭐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세계 최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아마 이제 로마 문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바로 로마 문명 중에 로마 문명의 어떤 이런 소위 붕괴라고 할까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을 주고 있다.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충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문의 어떤 소재인 부분은 결국 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책을 얘기하려고 하나 보구나. 바로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드워드의 바로 이 책, 그럼 6권짜리 이 책, 쓰여진 이 책, 바로 이 책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견해, 그런데 뭐에 대한 견해냐? 상황. 둘러싸고 있는, 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최대 문명 중에 하나인, 즉 로마 문명의 어떤 이런 몰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견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쪽 보시면 쭉 그런 거에 대한, 즉 소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문에 대한 주제의 부분은 결국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 제목을 물론 그대로 줄 수도 있겠지만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바로 책에 대한 내용이다. 바로 한 시대에 대한, 즉 로마 역사의 한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에 대한 부분이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 뭐 A번 로마 문명의 어떤 이런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사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오히려 쇠퇴, 멸망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B번 같은 경우에는 상세 설명으로 빠지는 거겠죠. 바로 이런 어떤 쇠퇴를 다룬 어떤 이런 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이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번에 보시면 바로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광범위하게 소위 뭡니까? 이스탄불로 소위 이제 여행을 했다 또는 뭐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누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스탄불을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쪽에 보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책의 후반부 쪽에는 바로 1000년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1000년이 바로 어떤 정도를 될 수가 있는 거냐? 바로 이 권력이 동쪽에서 소위 뭡니까? 소위 현대의, 즉 현재의 어떤 이런 이스탄불로 옮겨진 바로 그거. 그리고 마무리가 이제 뭐가 된 1453년에 바로 이 도시가, 즉 로마가 멸망을 하던 시기로 이제 끝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소위 이동한, 소위 뭐 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책의 후반부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권력이 동쪽에서 소위 지금 현재 이스탄불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소위 나라가 소위 멸망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바로 그 시기를 다룬 게 후반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내용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자, 그는요 비난받았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연구 방법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내용이 있나 봤더니 역시나 지금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비난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분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책은요 비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될 거냐?
비난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사람 자신의 어떤 작품을 소위 몇 가지 언어로 소위 번역을 했다라고 하지만 언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이 정보를 보시면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받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비판을 받느냐? 너무나도 라틴어 자료에만 너무나도 의존을 하고 오히려 그리스어나 또는 다른 언어의 자료는 사실 무시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언어적인 부분은 여러 언어로 번역을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어떤 언어적인 부분과 연관시켜서 소위 이제 비판받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겠습니까? C번 안 될 것 같고요. D번에 보시면요. 그는요 비난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어떤 이런 멸망이나 또는 어떤 이런 몰락을 오롯이 누구한테만 비난을 하고 있느냐? 지도자들한테만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 몰락 또는 어떤 멸망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로마는 어쨌든 멸망을 하게 돼. 바로 뭐 때문에? 물론 지도자도 있지만 시민들도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시민들도 소위 뭐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정치적, 지적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이런 부패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지도자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는 이 사람한테 즉 지도자한테만 원인을 제공하는 게 원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민들도 원인 제공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답이 될 수는 뭐다? 그렇죠? 답은 아까 우리 확인했지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비난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영상 저희가 또 잘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요. 요번 또 영상이 여러분들 또 많은 도움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